내일 첫 경기는 워싱턴 대 콜로라도고요. 워싱턴 선발은 제이크 어빙. 콜로라도는 이제 그 램버트로 시작으로 아마 불펜데이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 제이크 어빙 같은 경우는요. 이 친구는 뭐 일단은 7월달에 그래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6월달에는 갑자기 3.48로 나름 잘했거든요. 근데 7월달도 그렇고 6월달도 지금 같은 20.2이닝을 소화한 시점에서 뭐 피홈런이라든지 뭐 피안타 이런 점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소 지금 5.23이라는 7월달에 좀 높은 그런 방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친구는 보니까 홈이나 어웨이 뭐 밤 경기 낮 경기 안 가리고 그냥 이렇게 쳐맞더라고요. 4점대 후반 정도 되는 이 방어율 정도의 경기력으로. 그래서 뭐 따로 뭐 이렇게 열심히 좀 뭔가 제이크 어빈에 대해 언급하려고 찾아봤는데 사실 뭐 언급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구속이 빠르다거나 뭐 특정 뭐 어떤 구종을 쓴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는 제가 이제 또 불펜데이 성적 올려드릴게요. 콜로라도 불펜데이. 콜로라도 불펜데이 이래요. 뭐 10대6, 2대3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제가 직전 10대6 경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콜로라도가 그 불펜데이에 언더가 진짜 많았다. 그 전에 한 5경기 연속 언더였었는데 직전 경기에 이제 10대6이 났죠. 저는 사실 이 10대6이 난 경기도 콜로라도가 불펜 소모도 엄청 많이 했었고 그래서 얘네들이 좀 뭐 예를 들어 경기를 끌려간다 하면은 그냥 뭐 어중간한 선발 어중간한 좀 길게 던질 수 있는 친구 내 가지고 그냥 총알바지로 세우고 뭐 패전 처리하고 약간 이럴 것까지 그림을 그렸었는데 뭐 알고도 당한 셈이죠 사실은. 예. 무튼 그렇고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양 팀 다 어제도 보시면은 콜로라도가 불펜을 엄청 많이 썼어요. 뭐 특히 이제 팀의 마무리인 그 뭐 저스틴 로렌스가 뒤지게 쳐맞으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이렇게 일단 워싱턴 먼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채팅으로 보시는 형님들은 제가 이제 쭉 보시면 워싱턴 그리고 타율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건 순위입니다. 순위. 워싱턴이 올 시즌 후반기 전부 다 후반기 성적이에요. 후반기에 타율 270으로 리그 7위의 타율이다. 그리고 OPS 오른쪽에 있는 788이 OPS인데 후반기 OPS가 10등이다. 갓갓구 형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14에 25 이건 뭐냐 14개의 홈런 그리고 25개의 볼넷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게 홈런이랑 볼넷 순서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도 적어드릴게요. 콜로라도는 그래서 2할 4푼 1리의 타율 753의 OPS 그리고 19개의 홈런 26개의 볼넷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뭐 양팀 다 그러니까 서로 절반 이상 리그 평균 수준 이상의 OPS를 자랑하는 팀이고 보시면 워싱턴이 특히 뭐 콜로라도도 아주 뭐 그 전반기에 홈런 데이터나 이런 게 훌륭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또 그 워싱턴 같은 경우가 전반기에 홈런 뒤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뒤에서 꼴찌가 클블이고 근데 지금 후반기에 보면 클블이나 워싱턴이나 비율상 많은 9.5가 참 편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기일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템파베이 대 마이애미로 넘어가 볼게요. 내일 템파베이 선발은 이제 잭 애플린, 마이애미는 샌디 알칸타라가 나오죠. 자, 근데 뭐 애플린이 올 시즌 이제 좀 커리어 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띄워드리고 잭 애플린이 올 시즌 커리어 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3.36 사실 리그보다 더 좋은 순간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올 시즌이 커리어 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내일 홈에서 등판을 하는데 이 친구도 홈 어웨이 격차가 좀 있습니다. 홈에서는 2.10 원정에서는 5.36 홈으로 돌아오면은 피안타라든지 볼넷같이 이런 그 찬스를 좀 덜 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게 보이고 다음으로 이제 알칸타라는 뭐 홈어웨이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거는 그 제가 이제 이 친구가 뭐 여러 가지 뭐 구위 그리고 뭐 구속 이런 거는 작년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올 시즌 왜 부진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냥 뭐 굳이 짚자면은 그 땅볼 유도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다. 그 알칸타라가 전반기 막바지 그때만 해도 그 아니면 전반기 한창 할 때 이럴 때 그 한창 안 좋았을 때는 땅볼 유도 비율이 한 44% 이랬어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 커리어 동안 50%가 넘는 땅볼 유도 비율을 그렇게 구사했던 선수고, 특히 사이영 수상한 작년에는 54.2%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7월달 초 일단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기 동안 내내 이런 땅볼 유도 이런 게 말을 안 들었다는 거고, 그 전반기 종료 시점에 7월달 초에 48.6%였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51.2%까지 회복을 했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후반기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알칸타라 얘기하면서. 자, 어쨌든 그러면은 양 선수 제가 또 좀 세부 스탯 같은 걸 조사를 좀 해왔는데, 이거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잭 애플린인데, 그 애플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뭐냐, 이 친구가 어떤 구종을 많이 던지느냐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린, 이걸 좀 없애드려야겠다. 잠시만요. 잠깐 없애드리고, 저거 없애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왜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드리고 있다 보니까. 자, 무튼 이게 보시면은 최근 이제 1, 2년 사이 올해랑 작년 보면은 커브 비율이랑 커터 비율을 엄청 늘린 게 눈에 띄어요. 애플린이. 아무래도 이런 점들이 좀 이제 애플린의 성적 상승에 좀 많은 요인을 하지 않았나. 애플린이 올 시즌 땅볼 유도 비율이 51.8%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커브나 커터, 그리고 주된 구종이 싱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구종을 이제 쓰는 선수 특성상 땅볼 유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애플린이 올 시즌 땅볼 유도율이 51.8%입니다. 근데 그 전 시즌들을 보면은 쭉 보면은 이렇게까지 땅볼 유도 비율이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애플린이 최근 구사하는 구종이라든지 뭐 늘어난 땅볼 유도율이라든지 이런 점이 그 이제 애플린의 성적 상승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또 제가 말씀을 이따가 드리겠지만은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요, 후반기에 홈런이 4개밖에 없고, 지금 뭐랄까, 그러니까 애플린이 아마 내일 경기는 이런 장타를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거다.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뭐 결국에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애플린은 이렇게 좀 땅볼 유도하는 투수로서 거듭이 낮고, 그런 점들이 지금 최근에 여러 이런 그 성적 상승에도 요인이 됐고, 마이애미 상대로도 그게 분명 빛을 발할 거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예년에 비해 올 시즌의 싱커와 커브 두 가지 구종들이 이렇게 런밸류 상으로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제가 이제 런밸류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런 애플린의 싱커와 커브가 올 시즌에 각각 싱커는 10점, 커브볼은 9점, 이런 정도의 점수를 막아줬다. 실점을 막아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비하면 확연하게 좋은 게 드러납니다. 뭐 그리고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요, 알칸타라도 그냥 뭐 살짝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볼 유도 비율 먼저, 알칸타라가 올 시즌 51.2%까지 회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 이제 커리어 하이 시즌, 사이영 수상 시즌에는 54.2%까지 뛰었더라. 근데 올 시즌 지금 이제 51.2였는데, 이게 전반기 한창 안 좋았을 때 그때는 44%까지 보였습니다. 뭐 무튼 이런 식으로 알칸타라나 애플린이나 둘 다 이런 땅볼 유도, 여기에 관해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먼저 마이애미 먼저, 템파 먼저 그 성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격 성적 후반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마이애미 보시다시피 템파도 뭐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전반기에 뭐 아메리칸 리그 최고의 뭐 빠따를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후반기에는 썩 훌륭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마이애미는 이렇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마이애미는 홈런도 4개밖에 안 되고, 볼넷도 19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아마 지금 한 10경기, 11경기 이렇게 치렀을 텐데, 이 정도로 마이애미는 딱 OPS에 안 좋을 만한 스탯들 보면은, 타율이 2할 4푼 3리로 리그 15등 정도 되는데, 저런 이제 빈약한 장타, 그리고 출루, 볼넷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루도 적겠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높은 타율에 비해 OPS는 낮을 수밖에 없다. 뒤에서 2등입니다. 뒤에서 2등.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공격력 차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내일은 아무래도 템파베이 승 쪽이 좀 유력해 보이고, 특히나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컨디션 OPS 상으로도 내일 이 마이애미가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를 치르는 경우에는 빠따가 더 죽는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빠따가 안 좋은데 더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좀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템파승을 내다보도록 하고, 마해는 아무래도 홈이다 보니까 홈마해는 제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홈마해는 일단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미네소타 대 시애틀 경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미네소타 대 시애틀. 내일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조 라이언, 시애틀은 브라이스 밀러가 나오거든요. 이 브라이스 밀러도 뭐 한창 이제 바비 밀러가 잘할 때, 다저스의 바비 밀러가 잘할 때 바비 밀러가 막 이렇게 엄청 데스토필이 됐었는데, 반대편에 있는 시애틀의 브라이스 밀러도 좀 잘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생각보다 이제 좀 뭐랄까 언급은 별로 없었고. 자, 먼저 저기 뭐야, 아이고야 왜 이러냐 이거. 예, 먼저 그 미네소타 선발 조 라이언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최근에 좀 안 좋아요. 최근 그 조 라이언의 최근 5경기 성적을 일단 제가 적어 드릴게요. 최근 5경기에서 조 라이언, 뭐야 왜 이래, 뭐냐, 어이씨 왜 이래,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만 해야 되겠는데. 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 라이언이 최근 5경기에 24.2이닝, 일단 이닝도 좀 못 믿었고 방어율도 7.44. 근데 삼진은 잘 잡아서, 삼진은 그래도 36개면은 평균적으로 7개 이상 잡은 거죠. 그랬는데 최근에 홈런이 6개입니다. 6개. 그리고 볼넷도 7개. 이게 뭘 말하고 싶으냐면요, 조 라이언이 올 시즌 20경기를 뛰었거든요. 20경기에 선발로 나섰는데, 그럼 이게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5경기잖아요. 근데 5경기 동안 올 시즌에 맞은 홈런의 3분의 1, 그리고 볼넷도 3분의 1만큼 줬어요.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시점에 안 좋은 지표들. 홈런을 물론 19개나 쳐맞긴 했지만은 뭐 비율상 이 기간에 상당히 많이 맞은 거고, 올 시즌에 그리고 118.1이닝 던지는 동안 조 라이언이 22개의 볼넷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118.1이닝 중에 24.2이닝이면 거의 뭐 한 5분의 1? 5분의 1보다 더 안 되죠. 한 6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 좀 넓게 봐주면은. 근데 그 정도의 이닝 동안 올 시즌 총 22개의 볼넷 가운데 7개의 볼넷이나 내주는 그런 이런 실망스러운 피칭을 한 시즌이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근 이 5경기 동안 뒤지게 쳐맞고 뭐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브라이스 밀러는 한 6경기 정도로 잘라볼게요. 브라이스 밀러. 최근 6경기로 자르면 31이닝 동안 2.32로 아주 이 튼튼한 피칭을 해주고 있는데, 얘도 근데 그전 2경기,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5월달 마지막 경기, 그리고 5월 말 6월 초 이때쯤인데, 그 2경기 동안 7이닝 15자책, 뭐 그러니까 이닝 소화도 별로 못하고 엄청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거를 딛고 최근 6경기는 아주 훌륭한 피칭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뭐 따로 이렇게 뭐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조라이언 같은 경우는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더라. 뭐 조라이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올 시즌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얘가 플라이볼 투수인데 최근에 많이 얻어맞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일단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보여드리려 했는데, 조라이언은 일단 플라이볼 피처예요. 플라이볼 피처.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땅볼은 뭐 30%밖에 안 되고 플라이볼이 34%, 35%뭐 이런 투수인데, 최근 들어 홈런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짚어드리고 싶네요. 뭐 다른 거 특히 뭐 말할 건 없는 것 같고, 브라이스 밀러도 별로 그냥 세부 스탯 이런 게 별로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 친구예요. 뭐 아무래도 올 시즌 데뷔한 투수고 하다 보니까.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저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네가 이번 시즌 그 각각 미네소타랑 시애틀 빠따. 먼저 미네소타. 미네소타는 지금 그 뭐야 훌륭한 빠따를 보이고 있죠. 보시다시피 홈런도 되게 많고, 홈런은 뭐 미네소타가 원래 홈런은 좀 자신 있는 팀이긴 한데 후반기 들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구나 최근 이게 10경기인가? 11경기 정도?
11경기 정도 기간 동안 11경기 맞나? 미네소타 12경기네요. 12경기 동안 53개의 볼넷을 얻어내고 있다. 그야말로 뭐 이렇게 아무래도 홈런도 많고 장타도 많고 그 볼넷도 많이 얻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회도 많을 것이고 OPS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OPS는 또 뭐 득점과 직결되는 지표다 보니까. 자, 그리고 다음으로 시애틀은 보면은 뭐 타율도 좀 안 좋은데 그나마 장타가 꽤 많아가지고 OPS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무튼 간에 저는 이 경기 물론 그 미네소타가 OPS적으로 훌륭하다, 빠따가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시애틀 사이드를 좀 바라보고 싶어요. 지금 워낙에 조 라이언이 마탱이가 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아까 뭐 5경기 정도로 잘랐는데 조 라이언이 그러면 5경기 중에 맨 뒷경기만 안 좋은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최근에 그 후반기 개막하고도 후반기에도 11.1이닝 동안 7자책 그리고 피홈런 3개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그 조 라이언이 하여튼 6월달 막바지 그때 안 좋았던 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이 경기 시애틀 사이드로 좀 보겠다. 역배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렇게 좀 미네소타가 컨디션 OPS도 좋고 하니까 이 경기는 이제 형님들이 굳이 나는 시애틀 별로 안 땡기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거나 미네소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애틀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시애틀 강승은 좀 빡세고 시애틀 프렌이 1.40인데 맛이 없다 보니까 시애틀 강승을 노릴 건데 조금 시애틀 친구들이 라이언을 못하면 조금 빡세지겠죠. 그러니까 좀 위험하긴 하니까 형님들도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이제 클리블랜드 대 캔자 한번 가볼게요. 클리블랜드는 내일 선발이 개빈 윌리엄스 그리고 저희 캔자는 내일 알렉 마쉬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양팀 선수 선발들 둘 다 신인 선수예요. 신인 선수인데 뭐 아무래도 둘 다 구속도 좀 괜찮게 나오고 뭐 삼진도 많고 뭐 이런 애들인데 뭐 똑같이 또 제구 같은 부분에서 약간 불안함도 있고 개빈 윌리엄스는 보니까 뭐 물론 올 시즌 이닝이 33이닝밖에 안 되긴 한데 뭐 굳이 따지자면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하고 피안타라든지 피홈런 이런 것들도 홈에 오면 좀 안 좋아지더라. 이런 게 좀 눈에 띄고요. 얘도 최근에 이닝이 많이 줄었어요. 딱 그 데뷔 첫 3경기 때는 5.2이닝, 7이닝, 6.2이닝 이렇게 던지다가 최근에는 또 5.2이닝, 5이닝, 4이닝 이런 식으로 던지는 이닝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게 눈에 띄고요. 반면에 이제 마쉬 같은 경우는요. 지금 4경기밖에 안 나왔거든요. 4경기 동안 20.1이닝 이거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알렉 마쉬의 성적은 이래요. 4경기 동안 20.1이닝 그러니까 뭐 한 5이닝 정도 던지고 방어는 6.20이고 홈런이 8개 경기당 2개의 홈런을 꼭 쳐맞아주고 있다. 또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올 시즌 후반기에 클리블랜드는 상당히 그 홈런 지표가 좋다고 말씀 많이 드렸었죠 제가. 바로 클리블랜드 적어드릴게요. 클리브 후반기 빠따 스탯이 이래요. 16개의 홈런 24개의 볼넷 뭐 볼넷은 조금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클리블랜드가 제가 또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전반기 90경기 동안 60개의 홈런 그리고 후반기 11경기 동안 16개의 홈런 말 그대로 홈런 페이스가 지금 빨딱 솟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 경기 뭐 물론 클리블랜드 사이드를 보긴 보겠죠. 다만 그 개빈 윌리엄스 이 친구도 물론 얘가 캔자랑 2번 상대하긴 했는데 캔자 상대로 7이닝 무실점 그리고 5.2이닝 3실점 이렇게 캔자 빠따가 뭐 훌륭하진 않다 보니까 캔자 상대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경기 클리블랜드 승 사이드를 보는 건 맞긴 맞는데 일단 캔자도 적어드리겠습니다. 캔자가 보시면은 지금 볼넷이 또 적어요. 맨날 얘기하지만은 캔자는 후반기 14개의 볼넷밖에 얻어내지 못했다. 뭐 경기당 그러니까 1개를 겨우 넘는 수준 그 정도여가지고 일단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며 내일 이 경기 기준점이 10.5거든요. 10.5. 저는 사실 얘네 둘이 붙는데 왜 10.5나 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캔자 빠따가 좀 그렇게 훌륭하진 않은데다가 클리블랜드도 뭐 홈런이 많다고는 했지만은 아주 뭐 애초에 팀 색깔도 그렇고 빠따가 그렇게 훌륭한 팀은 아니에요. 지금 뭐 10.5점 정도로 보면은 최근에 10.5 기준 언더도 꽤 많고
특히나 켄자 경기가 언더가 되게 많아요. 그런 점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 경기 클리블랜드 승에다가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인다. 좀 뭐 정석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클블 승을 보는데 개빈 윌리엄스가 켄자를 상대한 거를 보면 이건 사실 마헨을 욕심내도 이상하진 않을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클리블랜드 승이랑 언더 둘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배당이 클리블랜드 승이 1.42니까 클리블랜드가 쉽겠죠. 근데 배당이 너무 맛없어가지고 장승은 그냥 적어놓기만 할게요. 막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편하긴 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밀워키 대 신시내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워키 대 신시내티.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제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밀워키는 프레디 페렛하고 신시내티는 블레이크 라이블리. 일단 블레이크 라이블리 먼저 말씀드리면요. 얘가 뭐 더 언급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라이블리가 얘가 올 시즌에 딱 그 밀워키 신시내티 소속으로 그 피칭을 시작해가지고 쭉 던지다가 6월 이제 말쯤 6월 21일까지 던지고 갑자기 한 3주가량 쉬고 왔거든요. 3주 쉬고 온 이후부터 지금 3경기인가? 3경기 동안 그 데이터가 이래요. 14.1이닝에 3.19. 이게 그러니까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쉬고 온 이후 7월달 7월달의 성적이 이런데 아무래도 좀 그 이닝이 많이 줄었고 그 한창 좋을 때보다는 그 뭐랄까 그냥 안정적으로만 하는 느낌. 원래 뭐 애당초 뭐 삼진을 많이 잡는다든지 이런 공격적인 피칭하는 선수는 아니지만은 약간 안전지향적으로 좀 바뀐 듯한 냄새가 납니다. 뭐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 싶고요. 프레디 페라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시내티 상대로 3.05로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어요. 이게 다 19년도 이후 데이터니까 나름대로 프레디 페라타는 신시내티에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나 이제 작년 3경기에서 2.84 작년 3경기 동안 2.84 그리고 올 시즌 6이닝 무실점 이런 정도로 특히나 최근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친구가요 좌타 상대로 나쁘지가 않거든요. 프레디 페라타가 최근 한 3년? 최근 한 3년 정도 동안 좌타자 상대로 괜찮아요. 보면은 좌타 상대로 지금 최근 3년 적어드릴게요. 프레디 페라타 최근 3년 좌타자 상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1할 7푼 6리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내일 저기 신시내티 선발 명단 있잖아요. 신시내티 선발들이 그 좀 물론 예상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다 주력 타자들이야. 주력 타자들. TJ 프리들, 제이크 프렐리, 뭐 조이부터는 뭐 왔다 갔다 하긴 한데 뭐 윌 벤슨 뭐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좌타자거든요. 뭐 상대적으로 우타자들 뭐 인디아라든지 맥레인 뭐 이런 애들 다 잘하니까 뭐 스티어 다 이름 있는 애들인데 뭐 어쨌든 신시내티 이 선발 라인업에 좌타자가 상당히 많고 좀 이렇게 좌우놀이를 하게 되면은 이 뭐랄까 좀 흐름이 끊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약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해도 밀워키 빠따가 워낙에 지금 안 좋고 신시내티도 또 한 방에 있는 팀이라 가지고 좀 빡세기는 한데 네, 일단은 이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고 어디 갔어? 이 프레디 페라타가 사실 예년 그 전년도들에 비하면요 지금 좀 포심 같은 경우가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긴 해요. 보시다시피 2020년, 21년도 이때는 이 포심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 이렇게 안 좋아진 모습입니다. 특히나 포심 같은 경우가. 네, 뭐 그리고 좀 그 전년들 22년, 21년이랑 비교를 하면은 올 시즌에 특히 이런 모습들 배럴 타구라든지 그 이제 하드히트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게 뭐냐? EV가 뭔데? 그 상대 타자들이 프레디 페라타의 공을 쳤을 때 그 공의 이제 타구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하드히트라는 거는 이 타구가 프레디 페라타의 공을 친 타구가 95마일 이상의 속도로 날아간다. 배럴 타구는 95마일 플러스 그 발사각도 높게 날아가가지고 홈런이나 장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큰 타구들, 그런 타구를 배럴 타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는 엄청 억제가 잘 됐었거든요.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터 움직이는 데를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는 이게 리그 상위 92%, 97% 이랬는데 올 시즌에는 14%, 30%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프레디 페라타가 좀 시즌 초반에 잘 나가다가 최근에 좀 다소 주춤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 시즌 초반에는 막 작년에는 2.84기도 했었고 작년에는 막 3.58 그리고 재작년에는 2.73 이렇게 훌륭한 방어를 찍기도 했는데 올해는 또 4.71로 부진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런 것들이 좀 부진의 이유가 되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물론 네이버 좌타 상대로 강하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그리고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양 팀의 빠따 상태. 먼저 밀키의 이 저기 누구야? 프레디 페라타는 이렇게 찍히고요. 프레디 페라타. 밀키 빠따는 이렇게 찍히고 다음 신시내티. 뭐 미러키는 최근에 보면은 그 볼넷이 좀 많다. 미러키가 근데 전반기 막바지에도 볼넷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다만 OPS는 지금 28등인 수준이고 신시내티도 막 연승 달릴 때 이럴 때 생각하면 엄청 빠따가 셌었는데 분명히 최근에는 그렇지 않더라. 홈런만 많지 딱히 뭐 OPS가 이렇게 크게 앞서나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페랄타를 뭐 어쨌든 신시내티 상대로는 강력한데 최근에 이런 타구 구질이나 이렇게 좀 세세하게 들어가면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그래서 저는 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냐. 저는 이 경기 언더의 밀키 승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언더의 밀키 승사이드. 왜냐면 최근에 뭐 옐리치의 부활도 그렇고 뛰고요. 비록 어제 앤드류 에버스한테 좀 막히긴 했지만은 밀키가 그래도 아마 신시내티보다 더 많은 안타를 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시내티의 빠따가 지금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 개인적으로 밀키 승을 보도록 하고 근데 어제 그 에버 때 번스 경기도 아마 기준점이 7.5인가 8.5인가 그랬거든요. 8.5였나? 무튼 그 경기도 막판까지 좀 쉽지 않았는데 사실 이 경기가 페랄타 대 옐리치 페랄타 대 라이블리 아무래도 어제 코빈 번스와 에벗 이런 선수들보다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살짝 그런 점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언더를 보지만은 분명히 어제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언더다. 이런 점들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애리조나 대 앵무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대 세인트루이스. 애리조나랑 세인트루이스. 저는 또 어제 뭐 이 경기 그냥 쉽게 오바를 예측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어제 이 경기는 오바를 예측했는데 쉽지 않았다. 켈리가 상당히 잘해줘가지고. 네, 내일 애리조나 선발은 그 이제 에이스 잭 갈렌이고 그 세인트루이스는 플레어티입니다. 플레어티. 그 잭갈렌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홈에서 강력하죠. 원정보다는 홈에서 강력하고 원정은 4.97 거의 5점대인데 홈에서는 지금 1.48로 아주 좋다. 이런 점들 생각해 주시고요. 7월달 성적이 잭갈렌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7월달에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홈런이 좀 많은 모습 이런 게 눈에 띄고요. 그 올 시즌 보면요. 이거 빨리 보여드리면 이거 좀 빨리빨리 해야겠다. 약간 잭갈렌 어딨어? 잭갈렌이 올 시즌에 커브가 좀 말을 안 듣고 볼넷이 늘어난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띄거든요. 먼저 커브. 잭갈렌의 강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년 동안 이 투피치 뭐 포심과 체인지업 조합이라든지 이렇게 포심과 커브 조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투피치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특히나 그런 게 작년에 눈에 많이 띄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포심과 커브 조합으로 많은 삼진도 솎아냈고 그랬는데 올 시즌에는 분명 포심의 위력은 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커브가 지금 좀 많이 죽어 있더라. 이런 게 일단 눈에 띄고 이 친구가 그래서 올 시즌도 볼넷 관리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볼넷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게 제일 눈에 띄고 다만 예년에 비해 이런 하드히트 그 제가 타구의 상태라고 했죠. 잭갈렌의 타구를 상대팀 타자들이 쳤을 때 좀 좋은 타구가 되는 그런 비율이 높더라. 이런 건 일단 눈에 띕니다. 일단 잭갈렌은 그런 유형의 투수고
그 이제 이어서 잭 플레어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은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그 맨 위쪽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구간 있죠. 제가 맨날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개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로 엮이거든요. 그 계속 말하는 타구의 상태, 타구 구질의 상태, 그 익시트 벨로시티 말 그대로 타자가 투수의 공을 딱 치는 순간 그게 이게 딱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익시트 벨로시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 공이 타구에 맞고 날아가는 순간의 속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요. 이게 막 110마일 이상 이렇게 가면 홈런이 되는 거고, 무튼 그거를 리그 상위 80%이 정도로 제어를 잘 해주는 투수다, 잭 플레어티는. 그래서 당연하게도 하드히트도 적게 맞고 있고 리그 상위 76%, 배럴 타구도 적게 막는 그런 유형의 투수다. 다만 이 친구가 올 시즌에는 뭐 저런 좋은 타구를 막는 능력은 좋대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 이렇게 볼넷 수치가 리그 하위 14% 수준까지 쳐져버렸고, 삼진율도 그전에는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났는데 올 시즌에는 썩 훌륭하지 않은 수준, 이런 게 좀 눈에 보이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잭 플레어티도 이렇게 옛날에는 포심이 빨간색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최근 두 시즌 보면 이렇게 포심이 좀 죽어 있습니다. 좀 죽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구속도 많이 하락을 했고 예년보단 좀 하락을 한 상태예요. 이때는 막 94마일까지 나왔는데 올 시즌에는 보면은 포심 어디서 93마일, 작년에도 뭐 93마일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포심 뭐 구속 하락 같은 게 좀 눈에 띄더라. 예.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얘가 내일 이제 저기 뭐지 플레어티가 낮 경기잖아요. 얘가 또 낮 경기에 약하더라고요. 뭐 그런 점들 따지면은 여러 가지로 이 경기 내용상으로, 물론 타구의 구질 같은 거는 그날그날 또 왔다 갔다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타구의 구질 같은 거는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볼넷 같은 거나 삼진 이런 거는 잘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선발도 물론 플레어티도 잘하고는 있지만은 뭐 최근에 그래도 좀 흔들려요, 사실 플레어티는. 그런 점도 생각하면은 애리조나에 빠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에이스 잭갈린이 나오고, 앵무새도 보면은 이렇거든요. 뭐 볼넷도 많고 OPS도 높고 타율도 높은데 저는 이 경기 왠지 그냥 애리조나 쪽이 좀 더 끌리기는 합니다. 애리조나 쪽이 좀 더 끌려요. 아무래도 잭갈렌을 믿는 경향이 좀 크겠죠. 이 경기를 그 애리조나 승을 베팅을 한다면은. 근데 뭐 타격 같은 부분에서 나는 세인트루이스 지금 빻다면은 잭갈렌도 부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세인트루이스 쪽 역배 쪽 보셔도 괜찮아요. 세인트루이스 역배가 지금 2.13, 사실 선발도 플레어티에다가 빠따가 이렇게 훌륭한데 이렇게나 배당이 높다고 하면은 사실 세인트루이스 쪽도 혹할만 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배당 같은 거를 봐서라도 일단은 에리승을 드리기는 한데, 저같이 이렇게 공격적인 좀 높은 배당을 원하는 배터의 특성상 이 경기는 충분히 세인트루이스도 끌릴만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시즌 잭갈렌의 커브가 조금 고장나 있고 7월달 성적도 3.81로 그렇게 훌륭하진 않다 보니까 그리고 하드히트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런 부분들, 타구의 구질 상태 이런 것들도 잭갈렌도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세인트루이스가 사실 뭐 엄청 뭐 패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일단 애리조나를 보긴 하지만은 그렇게 강력 주장은 하지 않겠다,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이제 샌디에이고 대 피츠버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또 비슷하게 패스긴 하거든요. 패스긴 한데 굳이 그냥 하나 선택하라면 일단은 샌디 마인일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샌디 강승이 일단 맛이 없기도 하고, 샌디 강승이 맛도 없고, 샌디에이고가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요즘에 빠따 상태도 그렇고 제가 좀 잘 안 믿거든요, 샌디에이고를. 일단은 최근에 세스 루고 같은 경우는요 올 시즌 방어율이 3.72인데 일단은 내일 그 홈등판이고 이 경기가 이제 또 낮 경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홈보다는 원정에서, 밤보다는 낮에 강한 선수거든요. 낮보다는 밤에 강하거든요. 보니까
얘가 홈 등판인 경우에는 4.25, 그리고 낮 경기 등판인 경우에는 4.78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될 것 같다. 일단 이런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올 시즌 방어율 3.7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 6월 달에 복귀를 했는데 누구 6월 복귀 후 6월 이제 하순? 6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33.1이닝 동안 3.26. 그러니까 최근 등판 내용들이 오히려 더 전보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비에도도 최근에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오비에도도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7월 달에 22.2이닝 던져가지고 7.54, 6개의 피홈런과 11개의 볼넷을 주고 있더라. 이 친구는 그리고 올 시즌에 피홈런이 13개거든요. 111이닝 동안 111이닝 동안 13개의 피홈런이었는데 지금 7월달 22.2이닝. 그러니까 아까 쟤 누구지? 조 라이언이랑 약간 비슷한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조 라이언 맞나? 뭐 무튼 그 좀 짧은 시간 내에 올 시즌 피홈런의 상당 부분을 쳐맞고 있다더라. 그래서 지금 샌디에고가 빠따 스탯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어디 갔어? 샌디에고가 지금 아마 후반기 홈런 1, 2등 정도 할 거예요. 샌디에고. 지금 22개의 홈런, 그리고 볼넷도 50개로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루율도 높고, 이런 장타도 괜찮은 팀이라서, 상대적으로 OPS가 많이 높아요. 그리고 피츠버그는 이렇게 되고, 피츠버그도 뭐, 그 전보단 낮기는 한데, 샌디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긴 하죠. 어쨌든 샌디에고는 최근에 이런 뭐 후반기 들어서 홈런도 많이 있고, 상대팀 오비에도도 약간은 이런 홈런에 대한 약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 그냥 샌디에고 마헨. 근데 제가 이 경기를 왜 패스를 했냐. 샌디에고가 잘할 때는 잘하는데 이 새끼들이 지랄할 때는 또 지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너무 경계가 돼가지고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샌디를 추천을 드릴지언정 저는 샌디를 좀 피할 생각이다. 그래서 뭐 저랑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그냥 피하셔도 좋고 나는 샌디 좋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마헨까지 찔러볼 만한 경기인 것 같다. 물론 홈이지만은 뭐 그냥 뭐 제 말 안 듣고 강승 가셔도 됩니다. 저는 1.40 이런 배당은 좀 맛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마헨까지 보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경기 이제 다저스 경기 한번 볼게요. 다저스는 내일 이제 토니 곤솔린이 나오고 저기 토론토는 그 키쿠치가 나옵니다. 키쿠치. 양팀 다 뭐 특히나 곤솔린 같은 경우 곤솔린은 지금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저스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 얘만 좀 어떻게 좀 정신 상태가 돌아오면 다저스가 더 훨훨 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일단은 곤솔린. 곤솔린은 7월 달에만 20.1이닝 던져가지고 4개의 피홈런 그리고 볼넷이 8개다. 여러 가지로 올 시즌 그 뭐 볼넷 개수라던가 피홈런이라던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 7월 최근 7월 동안 맞은 게 또 상당 부분이다. 홈런의 상당 부분이다. 볼넷도 꽤 많이 내줬고 이런 점들 때문에 곤솔린이 정상 컨디션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더구나 이제 이 경기가 또 낮 경기잖아요. 곤솔린이 또 낮 경기에 약합니다. 곤솔린은 낮 경기에 6.98 올 시즌 한 5경기인가 4경기 등판했는데 낮 경기에 6.98로 낮 경기에 약하더라 곤솔린이. 일단 이런 점들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토론토의 키쿠치는 얘가 6월 달에는 되게 잘했어요. 6월 달에 2.28 27.2이닝 동안 2.28로 상당히 잘했는데 그 7월이 되니까 얘가 또 19.1이닝에 4.66. 그러니까 뭐랄까 좀 약간 보면은 이 친구가 또 4월 달에 괜찮았다가 5월 달에 5.83으로 못하고 6월 달에 잘했다가 7월 달에 못하고 약간 이러거든요. 물론 뭐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건 없겠지만은 무튼 키쿠치 같은 경우는 저런 게 좀 눈에 띄더라. 얘네도 뭐 이거 한 번씩 뭐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키쿠치는 뭐랄까 본인의 뭐 꾸준한 강점이라 될까요? 어디나 키쿠치 어디 갔냐? 그 저거 구종. 키쿠치가 그 이제 올해 들어서 아예 커터를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 보시다시피 커터를 22년도까지 던지다가 아예 올 시즌은 던지지 않고 있고 그 반대급부로 이렇게 커브를 많이 올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인지 일단은 작년 뭐 재작년 이런 때에 비해 키쿠치의 성적이 많이 올라왔고 작년에 뭐 5.19였으니까 키쿠치가 이렇게 커터를 봉인하면서 여러 가지로 뭐 방어율도 좋아지고 최근 들어보면 작년에 비해 볼넷도 많이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BB 퍼센트 있죠. 볼넷 이게 볼넷 비율이라는 건데 볼넷 비율이 작년에는 하위 3%대였는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상위 64% 상당히 볼넷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키쿠치의 변화된 모습을 좀 칭찬하고 싶은 편이고요. 무튼 그래갖고 저는 이 경기 뭘 보냐. 저는 일단 오바를 보고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곤솔리는 7월달에 안 좋고 키쿠치도 6월달에 좋았지만 7월달에 안 좋은 상태다. 뭐 올 시즌에 커터를 버리고 커브 비율을 늘려서 뭐 어쨌든 간에 일단은 키쿠치도 7월 자체에 안 좋더라. 그런 게 일단 눈에 띄고요. 먼저 다저스 먼저 성적 말씀드리면은 다저스는 지금 볼넷이 엄청 많습니다. 리그 지금 후반기 볼넷 1위 팀이 다저스예요. 그야말로 상당히 많은 이 찬스를 얻어낼 수 있는 투수다.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팀이다. 물론 뭐 키쿠치가 최근 들어서 볼넷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작년이 워낙에 안 좋았던 거고 올 시즌도 분명 개선은 됐는데 그렇게까지 뭐 아주 볼넷 이 새끼 볼넷 관리 잘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야 리그 좀 평균 수준에 들어선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저스가 내일 또 키쿠치 상대로 많은 좀 이런 찬스를 맞이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게 눈에 띄고요. 마찬가지로 토론토도 다저스한테 절대 안 꿀립니다. 뭐 타율은 오히려 높고 OPS는 그냥 살짝 그냥 바로 다음 순위 정도? 다만 이제 홈런이나 볼넷 이런 거는 좀 적게 나타나지만은 많은 안타를 바탕으로 토론토도 충분히 좀 맹공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 경기 9.5의 기준점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 이거는 오바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는 뭐 승패에 가면은 되게 좀 빡셀 것 같아요. 오늘처럼. 오늘 다저스 승간 분들은 되게 좋았을 텐데 토론토 가신 분들은 진짜 엄청 지랄 맞았을 것 같은데 기분이 좀 그렇고 이제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볼티 한번 가볼게요. 필라델피아는 내일 랑엘 수아레즈 그리고 볼티모어는 제가 좋아하는 카일 브래디쉬가 나오죠.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카일 브래디쉬 이 친구를 좀 더 믿어볼 거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랑엘 수아레즈를 좀 까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레즈가요 최근 4경기 랑엘 수아레즈 최근 4경기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뭔 의미냐면 랑엘 수아레즈도 얘도 땅볼 투수예요. 얘도 땅볼 투수 52.3%로 상당히 좋은 그런 땅볼 비율을 나타내는데 그만큼 원래 홈런을 많이 안 맞는 애예요. 올 시즌에 그 피홈런이 7개인데 최근 4경기에서 4개를 쳐맞았다. 최근 4경기 동안 올 시즌 13경기 등판했는데 최근 4경기 동안 올 시즌 피홈런의 절반 이상을 쳐맞았습니다. 랑엘 수아레즈가. 그리고 방어율도 6.13으로 안 좋고 실점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랑엘 수아레즈가 6월 달에만 1.08이었어요. 6월 달에만 1.08 아주 그냥 훌륭한 피칭을 했는데 7월 달에 6.14로 또 급감을 했고 홈런도 많이 늘어나고 말 그대로 6월 달의 페이스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도 기본적으로 저기 뭐야 랑엘 수아레즈 어딨냐 없네. 랑엘 수아레즈도 뭐 기본적으로 그 하드 히트라던 홈런이나 볼넷 그 홈런이나 볼넷 같은 거를 원정 경기 내 홈등판인데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어요. 내 홈등판인데 얘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하고 그 홈으로 오게 되면은 홈런이나 볼넷 같은 지표들이 늘어나더라. 아무래도 내일 또 홈등판에서는 홈런이나 볼넷을 더 많이 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랑엘 수아레즈가 보니까 좌완 상대로 강해요. 좌완 상대로 강하던데 그 뭐지? 어디 갔어? 내일 볼티모어 라인업을 한번 봤더니 그 뭐 건어 앤더슨 말고는 딱히 뭐 눈에 띄는 좌완 타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득을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랑엘 수아레즈가 좌완 상대로 강하다는 점이 뭐 그래서 저기 뭐야 잘못 말씀드렸다. 랑엘 수아레즈가 좌완 상대로 강한데 볼티모어의 좌 타자들 보면은 뭐 그 이 친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카우저? 이 친구는 모르겠고 건어 앤더슨은 뭐 좌타자이긴 한데 최근에 또 그렇게 아주 또 좋다고는 할 수 없고 보니까 5타수 1안타인 걸 또 그렇게 쳤던데 무튼 아주 큰 타격은 없을 걸로 보인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카일 브래디쉬가 요즘에 엄청 잘하거든요. 제가 직전 경기에도 브래디쉬를 엄청 빨아주면서 얘가 잘할 겁니다 했는데 아쉽게도 그 경기는 볼티 빠따가 역할을 못했었죠. 브래디쉬도 7경기에 44.1이닝에 1.63 최근 아주 훌륭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 꾸준하게 이닝도 많이 먹어주면서. 근데 이 친구도 그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랑에 수아레즈처럼 큰 차이는 아니에요. 랑에 수아레즈는 홈에서 5.64 원정 2.95로 꽤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카일 브래디쉬는 홈에서 2.39 원정 3.72 원정에서도 그렇게 못하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비교적 홈과 원정 편차가 좀 있는 편이고 이 친구가 이제 내일 원정 등판인데 이러면 홈보다는 안타랑 볼넷이 조금 늘어나더라. 다만 근데 삼진은 더 많이 잡더라 원정에서.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또 그걸 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양팀의 그 빠따 상태. 먼저 필라델피아는 이제 전반기랑 비교하면은 안 좋죠. 근데 볼티도 마찬가지예요. 양팀 다 보시면 OPS나 타율 둘 다 리그 그 하위권이잖아요. 절반을 딱 쪼개면은 등수가 다 아래쪽이니까. 근데 웃긴 게 얘네가 전반기 포함, 그러니까 뭐 올 시즌 토탈로 봤을 때, OPS 상으로 볼티는 11등, 필라델피아는 지금 14등으로 떨어졌는데, 얘네가 원래 사이좋게 11등, 12등이었어요. 필라델피아랑 볼티가. 그 정도로 전반기랑 비교하면 후반기에 빠따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양 팀이다. 뭐 이런 점들 생각해가지고 좀 저는 저득점 승부를 예상을 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지금 랑에 수아레즈가 최근에 많이 쳐맞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보니까 저는 볼티승을 보고 있고요. 볼티승이 또 배당도 맛있거든요. 내일 역배라 가지고. 볼티승을 보면서 어느 번은 언더를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카일 브래디쉬가 좀 잘 틀어 막아줄 거라는 게 있고 또 볼티모어의 그 셋업맨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제가 또 준비해온 게 있기는 한데 나중에 또 보여드리고 펠릭스 바우티스타, 예니어 카노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 경기는 저는 볼티승 역배에다가 그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하면은 저는 뭐 배당도 맛있고 그냥 볼티승으로 좀 더 강력하게 좀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향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볼티 프랭 가시면 참 좋겠죠. 근데 배당이 1.39밖에 안 되니까 그런 점들 생각해 주시고. 다음 경기 디트 대 천사인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디트 대 천사. 잠시만요. 디트 대 천사인데 내일 이제 디트 선발은 마이클 로렌젠이 나오고 천사 선발은 패트릭 산도발이에요. 비교적 근데 디트랑 천사 하면은 아무래도 디트가 약팀이고 천사가 강팀이죠. OPS 상으로도 디트는 시즌 전체로 28등, 천사는 OPS 상으로 4등 팀이니까 빠따 차이도 많이 나고 한데 다만 이제 이 두 선수 선발 수준 차이가 조금 납니다. 로렌젠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어촌 전형으로 올스타까지 갔었더라. 로렌젠 최근 3경기는 이렇고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아이고 왜 또 2번 썼냐 6경기로 확대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로렌젠이 이닝도 잘 먹어주고 여러모로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더라. 그리고 얘도 보니까 좌타자 상대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더라. 근데 천사의 로스터를 보니까 천사 로스터에 좌타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오타니도 좌타자고 모니악도 좌타자고 무스타커스, 맷타이스, 뭐 케비지 뭐 이런 친구들까지 좌타자가 상당히 많이 포진된 라인업이라더라. 그래서 내일 그 로렌젠이 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 물론 지금 최근에 로렌젠은 거의 뭐 매경기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로렌젠이 이 정도였어? 옛날에 막 신시내티에서 원래 원조 투타 겸장이 원래 로렌젠이에요. 얘가 그때 한창 내셔널리그에 그때 당시에 이제 투수 타석 이거 있을 때 로렌젠이 꽤 잘 나갔거든요. 무튼 뭐 그런 친구인데 요즘에 보면은 뭐 그런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진짜 디트로이트의 단단한 선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게 보이고 반대편에 이제 천사의 산도발 같은 경우는요. 뭐 직전 경기 물론 양키스전에 7.1이닝 1실점으로 되게 좋은 피칭을 하긴 했어요. 이 친구도 기본적으로 그 땅볼 투수로 그 홈런 같은 거 많이 안 주고 장타 억제력 좋고 뭐 그런 선수인데 최근 보면은 볼넷이 상당히 많고 그 이제 6월달에 7.1로 되게 안 좋았습니다. 7.11.
6월달 25.1이닝 동안 7.11로 되게 안 좋았는데 얘가 근데 또 7월달 돼 보니까 1.46. 물론 두 경기밖에 안 되긴 해요. 12.1이닝 동안 1.46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뭐 산도발 같은 경우는 이제 로렌제는 되게 좀 꾸준하게 잘해왔다고 보고 산도발은 안 좋았는데 좀 많이 그나마 회복을 했다. 이런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또 밤 경기인데 산도발은 그 낮 경기보다는 또 밤에 강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낮 경기에는 그 방어율이 얼마였더라? 잠시만요. 내가 봐봤는데 저번에 산도발이 그래도 낮과 밤 차이가 조금은 있다더라. 산도발이 그 낮에는 6.39, 밤에는 3.05 이런 정도로 꽤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또 밤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호투를 할 가능성? 나름대로 좀 잘 막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자, 먼저 일단 디트로이트 빠따 상태 말씀드릴게요. 디트는 이렇게 나오고요. 보면은 뭐 볼넷이 좀 적은데 홈런은 꽤 많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OPS나 이런 것들도 전반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기 초반이지만 꽤 잘 쳐요. 그리고 천사 좀 없어졌네. 한 번만 더 쳐드릴게요. 천사 같은 경우는 OPS 4등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원동력은 바로 이 홈런이었다. 볼넷도 적은 지표가 아니죠. 저 정도면은 여러 가지로 그 뭐랄까 공격력 면에서는 지금 천사가 후반기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그런 점들이 이 로렌젠한테 조금은 컨트롤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 경기를 그래서 9.5였으면 제가 언더를 추천드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8.5야. 8.5야. 그래가지고 뭔가 맛이 없어요. 8.5여가지고 언더를 가기에 뭔가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뭐 로렌젠이 좀 잘하겠지 해가지고 배당을 보니까 디트가 1.80 천사가 1.72예요. 이러면은 사실 로렌젠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디트로이트를 보기가 좀 빡세거든요. 막 디트가 무슨 2배당짜리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핸디 배당 1.5프렌이 1.48이면은 저는 디트로이트 갈만한 것 같아요. 로렌젠도 믿고 나름대로 디트 빠따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 경기 그냥 저는 디트 프렌? 그나마 가자면 디트 프렌? 뭐 원래는 이제 언더를 받고 디트 승 이렇게 봤는데 배당이 좀 말을 안 들어요. 배당이랑 기준점이 별로여가지고 저는 그냥 디트 프렌이 최선인 것 같더라.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양키스 대 매츠 경기 보도록 할게요. 양키스 대 매츠. 내일 이제 저는 이 경기 원래 패스입니다. 패스. 왜냐면 지금 로돈 대 퀸타나인데 양 선수 둘 다 뭔가 이 후반기에 이제 좀 들어왔잖아요. 후반기 들어서 이제 피칭을 시작했는데 뭐랄까 아직 얘네를 좀 알아가기가 빡세. 로돈은 지금 뭐 구속은 잘 나오는데 매 경기에 홈런도 맞고 삼진이나 볼넷 지표도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안 좋고 지금 그러니까 정상 컨디션이 확실히 아니에요. 로돈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언제 회복할지 모르겠다. 근데 무작정 로돈이 요새 개쳐 맞고 있으니까 로돈 반대 가야지 아니면 오바 가야지 이러면은 잘못하면은 작년 로돈, 재작년 로돈 그 모습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삼진 무지막지하게 잡으면서 뭐 이닝도 나름대로 막 좀 잘 먹을 땐 7이닝 먹어주고 방어율 2.88에 막 강력한 모습을 보이던 그 로돈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양키스는 또 불펜 강국이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지금 뭔가 로돈이 못한다고 해서 양키스 반대 가기는 빡세다. 근데 반면에 이 퀸타나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지난 경기가 첫 등판이었잖아요. 근데 첫 등판을 앞두고 얘가 마이너리그에서 하는 걸 봤는데 마이너리그 스탯이 되게 안 좋네. 이 새끼 퀸타나 이제 늘다리 새끼 올라오면 또 처맞겠지. 뭐 작년 뽀록이겠지 이랬는데 왜냐면 퀸타나 옛날에 그 화싹 때 잘했고 한동안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세인트루이스 가가지고 작년에 2.84 찍은 거거든요 방어율을. 근데 그러다가 올 시즌 아직까지 전반기 내내 통으로 쉬었어요 퀸타나가. 부상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갑자기 직전 경기 올라와가지고 5이닝 2실점 잘 던졌더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최근에 싱커 같은 거 그 커브랑
포신 패스트볼을 비율을 확 줄이고 보니까 퀸타나가 그 싱커 비율을 되게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롱런을 위해서 이런 맞춰 잡는 유형의 투수로 좀 변신을 한 건지, 무튼 최근에 퀸타나가 좀 변신한 모습도 보이고, 뭐랄까, 작년에 잘했던 거, 뭐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리그에서 이런 그 회복 등판 때 못했다고 해서 지금 퀸타나도 반대가기가 뭔가 빡세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투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 것도 있고, 양팀 다 뭐 빠따도 썩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단 투수가 가늠이 잘 안 된다. 이게 우선이고, 먼저 양키스 먼저 불러드리면은 양키스가 뭐 그렇게 두드러지는 특징은 잘 안 보여요. 후반기에 이제 뭐 저기 뭐야 직전 경기 때 홈 경기도 많이 있었는데 홈런 같은 것도 그렇게 눈에 안 띄고, 그 양키 빠따가 언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폭발할지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물론 뭐 저지가 없는 것도 크게 한몫은 하지만은. 매츠도 보시면은 그 타율이라든지 OPS라든지 엄청 지표가 안 좋습니다. 매츠가.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약간 언더게임인가 싶다가도 선발들이 로돈과 퀸타나 알 수 없는 수수라는 점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경기는 아예 뭐 어떤 언급도 안 하고 그냥 시원하게 패스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패스를 하도록 하고, 자, 아까 제가 이 분석 들어가기에 앞서서 형님들한테 형님들 내일 보스턴 대 애틀랜타 형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혹시 뭐 이 경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면은 채팅 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조사는 많이 해왔거든요. 일단 보시다시피 양팀 다 지금 좀 색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위쪽이 애틀랜타, 아래쪽이 그 보스턴입니다. 보스턴. 내일 그 보스턴 선발은 베요예요. 베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베요가 뭐 알잖아요 그 대사. 베요가 맨날 뭐 보스턴 선발지 얼마 안 남은 선발진의 기둥이니 팩스턴이랑 둘이 해줘야 되니 하는데, 이 베요가 최근에 이래요. 최근 3경기 동안 17이닝 동안 5.82. 뭐 이닝은 나름대로 좀 먹어줬는데 피홈런이 6개. 베요가 올 시즌에 13피홈런이거든요. 13피홈런인데 최근 17이닝 동안 올 시즌 90이닝 소화를 했는데 최근 17이닝 동안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피홈런 데이터를 보여줬다. 보스턴 프렌도 괜찮아 보인다. 뭐 배당이 맛있으니까 보스턴 프렌 배당 맛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베요도 보스턴의 미들맨이니까. 저도 형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스턴 프렌 쪽을. 그리고 베요 그 지난 그 전 3경기 베요가 원래 이런 놈이에요. 이렇게 단단한 피칭 해주는 선수. 제가 이렇게 베요가 계속 꾸준하게 잘해왔기 때문에 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다만 최근에는 피홈런도 많고 좀 부진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그 애틀랜타가, 제가 어제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있을 그 애틀랜타랑 보스턴, 애틀랜타의 좀 홈런 페이스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선 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베요도 땅볼 투수거든요. 얘도 그 땅볼 유도율이 50% 이상 되는 그런 투수라 가지고 그랬는데, 뭐 무튼 오늘 저기 뭐지 그 애틀랜타가 홈런도 아마 하나밖에 없었을 거거든요. 맞나? 홈런 빵개야? 홈런 빵개네? 무튼 애틀랜타가 그래서 홈런 페이스도 좀 부진하고, 뭐 오스틴 라일리라든지 뭐 시언 머피 뭐 좋은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런 애들이 있어도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은 베요가 홈런만 안 맞으면 충분히 개겨볼만 하죠. 애틀랜타한테도. 왜냐면 최근에 뭐 그렇게 뭐 피홈런 말고 뭐 볼넷이 많아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요. 자, 반면에 이제 스트라이더도 말씀드릴게요. 애틀랜타 선발 스트라이더인데 내일 그러니까 서로 퀄리티 있는 투수들끼리 만나는 경기입니다. 근데 다만 스트라이더도 최근에 안 좋죠. 얘도 뭐 스트라이더도 워낙에 좀 구위 정면 승부를 많이 하는 애다 보니까 홈런이 좀 많은 편인데 최근 2경기 동안 12이닝, 이닝은 좀 많이 먹었는데 6.75 그리고 3피 홈런 이런 식으로 좀 실속은 좀 부족하더라. 멋은 있는데. 왜냐면 스트라이더가요 그전 4경기 동안 이랬거든요. 26이닝에 1.38. 아주 단단하고 진짜 사이영 도전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랬었는데, 여러모로 최근에 그리고 3경기 연속으로 삼진 같은 거 2자릿수로 찍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내용은 좋지 않다더라. 이런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양팀 다 OPS가 높게 찍혀요.
양팀 다 보시면은 컨디션 OPS는 8할 대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더라. 뭐 보스턴은 또 워낙에 또 그 홈에서 좀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원정 타율이랑 홈 타율이랑 많은 차이가 나죠. 좀 그런 것들은 잠깐 접어두고 보스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애틀랜타. 보스턴이 OPS 지금 타율이랑 OPS 둘 다 2등이고 애틀랜타는 썩 좋지 않다. 애틀랜타가 지금 올 시즌 전체 OPS 1등이잖아요. 그런데 애틀은 최근에 많은 하락세에 있고 보스턴은 확실히 후반기 들어 상승세에 있더라. 근데 이 보스턴의 상승세가 뭐 다분히 그냥 홈에서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올 시즌 원정에서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최근 3경기에 그리고 또 3경기 연속 2자릿수 안타 갈겨주고 있고 보스턴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개인적으로는 보스턴 프렌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다만 베요의 리스크도 걱정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보스턴 프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저기 뭐지? 오늘 보스턴이었나 애틀랜타인가 하여튼 그 3중타 나왔잖아요. 3중타 보니까 뭐 130 몇 년 만에 나온 그 중견수 1루수 2루수로 이어지는 3중사례라고 하더만. 그런 것들 또 받게 되면은 이 팀의 분위기가 좀 보스턴이 공격일 때요. 그럼 보스턴이 지랄한 거네. 맞아. 그거 저기 뭐야 홈으로 쇄도했나 3루인가 그 주자가 요시다였다. 맞다. 근데 그때 형님 한창 이기고 있었나요? 보스턴이? 제가 경기를 못 봐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겼다고 하던데 무사 1루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이미 보스턴이 크게 개털고 있을 때야. 그 이후에 막 애틀이 엄청 쫓아온다던가 그런 건 없었잖아요. 뭐 무튼 그런 게 사실 나오면은 좀 여러 가지 분위기 좀 다운도 되고 할 만한데 뭐 무튼 저는 일단 보스턴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 대 텍사스 경기. 휴지 대 텍사인데 내일 휴스턴은 프렘버 발데스 그리고 텍사스는 히니가 나오죠. 히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작년에 뭐 다저스에 있고 할 때 뭐 그때 이제 막 그 아주 삼진 특화로 이렇게 갔었는데 올 시즌에는 좀 선발 수업인지 몰라도 선발에 맞게 좀 그 삼진이나 볼넷 같은 거 삼진율도 너무 높았는데 그게 좀 떨어졌고 볼넷 같은 경우도 좀 덜 주게 됐어요. 약간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선발에 맞게인지 몰라도 베럴타구나 하드히트 비율 이런 것도 히니가 좀 떨어지긴 했더라. 작년에 비하면은. 그래서 그 타구의 구질 상태 이런 거는 히니가 조금은 좋아진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니는 최근에 정말 못하고 있죠. 뭐 5이닝 4실점, 3이닝 8실점 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히니를 딱히 칭찬하고 싶지는 않고 이 프레머 발데스는 거의 뭐 리그 최고의 선발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최근에 썩 좋지 않거든요. 프레모 발데스가 푸발 최근 4경기 최근 4경기에서 5.83입니다. 5.84 썩 좋지가 않고 왜냐면은 최근 그전 6경기를 따지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전 6경기에 42이닝 경기당 평균 7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1.07로 아주 훌륭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 다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내일 이제 프레모 발데스가 홈등판이잖아요. 최소한 이 친구는 원정보다는 이제 홈에서 강하고 홈으로 오면은 홈런이나 볼넷 같은 걸 덜 맞습니다. 얘가 올 시즌 9피 홈런인데 홈에서는 피 홈런이 2개밖에 안 돼요. 그러고 최근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좀 뭐 6.1이닝 5실점, 6이닝 뭐 4실점 이렇게 종종 좀 당한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프레모 발데스가 이닝 소화도 적게 하고 3이닝 8실점 이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3이닝 8실점씩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6.1이닝 5실점에도 털렸다고 했는데 최소한 홈등판에서는 털린 적은 없었더라. 6이닝 2실점, 8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뭐 이렇게 쭉쭉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휴스턴 쪽이 조금 더 끌리긴 한다. 아무래도 빠따 차이도 좀 있고 저기 선발 차이도 좀 있고 먼저 이걸 얘기를 드리면 휴스턴은 이렇고요. 휴스턴의 빠따는 이렇고 텍사스 이렇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요. 뭐 OPS 상으로 순위 차이는 좀 있지만은 실제 뭐 수치상 차이는 얼마 안 나는 상태고 홈런은 오히려 저기 휴스턴이 더 많고
다만 이제 텍사스 쪽은 이건 있다. 그 좌한 상대, 프레모발스가 좌한이니까 좌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같은 경우 OPS가 869까지 상승하더라. 뭐 이런 점들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뭐 아침에 경기는 못 봐요. 제가 어제 이거 분석을 아침에 늦게까지 하느라 경기는 제가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요, 뭐 그냥 편하게 휴스턴 승 정도만 일단 보도록 하고, 프레모발레스가 최근에 또 안 좋다 보니까 어쩌면 오바까지도 볼만은 한 것 같아요. 오바까지도 살짝. 그랬어요. 경기가 되게 재밌었나 보다. 요즘에 근데 좀 그런 경기를 많이 하던데? 4대3으로 끝났네. 그저께 경기도 저기 뭐 엄청 접전이었잖아요. 휴스턴 대 텍사스가. 그랬나 보네. 내일도 뭐 타이트한 승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휴스턴 마에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장승만. 홈이기도 하고 휴스턴이. 왜냐면 홈마에는 진짜 9회 말에 이 똥줄이 엄청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휴스턴 마인까지는 안 보고 그냥 휴스턴 장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화싹 대 컵스. 이걸 뭐 저걸 안 내려들었네. 자, 뭐 화싹 대 컵스도 제가 더비 매치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저기 컵스랑 화싹 경기는 그 시카고 연고지 두 팀이잖아요. 얘네는 그 크로스타운 클래식이라고 얘네도 더비 매치입니다. 더비 매치. 그쵸. 지금 워낙에 지금 컵스에 빠따가 미쳐있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이제 컵스에 빠따가 한창 좋을 때도 맨날 뭐 얘네가 뭐 20안타씩 몰아쳐서 그렇습니다. 이지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컵스가 요즘에 잘 칩니다. 네. 그리고 내일 또 스트로먼이 나오죠. 그리고 화싹 선발은 린입니다. 린에 대해서 이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디 갔어? 랜스 린이 일단은 올 시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요. 뭐 피홈런도 그렇고 피홈런 지금 전체 1등이 린이죠. 그냥 뭐 예년이랑 비교하면은 린이 옛날엔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인 게 패스트볼이에요. 다 패스트볼 포심 패스트볼이 32 뭐 이렇게 그 런밸류 상으로 되게 좋게 나타났었거든요. 뭐 2019년대 말 그리고 2021년 초반까지 이랬었는데 올 시즌에는 포심이 마이너스 12. 그야말로 지금 직구가 마탱이가 간 상태의 랜스 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랜스 린을 진짜 좋아하는 투수예요. 옛날에 세인트루이스 시절부터 본래 진짜 안 주고 단단하게 해주면서 200이닝 먹어주고 엄청 제가 좀 믿음직한 그런 투수여갖고 좋아했는데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좀 랜스리는 까면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랜스리는 지금 거의 뭐 리그 최악의 선발 가운데 하나고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그냥 딱 한눈에 보기에도 작년 이쪽 위쪽이랑 보기에 이거 좀 치워드려야 되나? 안 치워지네.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이랑 비교해도 확연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아진 거를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나름대로 왜냐면 랜스린이 종종 또 좋은 모습도 보여줬어요. 올 시즌 이렇게 안 좋았지만은 막 16개의 탈삼진 잡고 막 그랬었는데 뭐 무튼 이 랜스린이 왜 망가졌냐? 지금 그 포심이 많이 망가져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보시면요. 이 2023년 포심 상태. 랜스린의 포심이 그 평균에 비해서 이런 수직 무브먼트나 이 수평 무브먼트가 평균에 비해서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3. 그러니까 평균 그 무브먼트 반도 못하게 밋밋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랜스린의 직구가. 그럼에 따라서 이 배럴 타구가 폭증하고 최근에 좀 볼넷도 많이 주고 랜스린이 원래 또 제구력도 강점인데 배럴 타구가 폭증했다는 건 말 그대로 큰 타구들을 많이 맞는다. 그리고 랜스린은 지금 올 시즌 리그 그 최다 피홈런의 주인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스트로먼은 기본적으로 땅볼 비율이 57.8%, 땅볼 유도를 상당히 잘하는 그런 투수인데요. 7월 달에만 20.1이닝에 6.20,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맨날 말씀드렸는데 이 스트로먼이
런던 갔다 오고 되게 못한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했었죠. 근데 뭐 그런 얘기가 꼭 틀린 건 아닌 게 그 이후로 좀 본인의 페이스를 잘 못 찾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양 팀은 일단은 양팀 선발들은 이렇게 좀 상태가 정상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 화싹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화싹이 뭐 타율 같은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홈런도 적고, 아까 마이애미처럼 홈런도 적고 볼넷도 그렇게 많지 않은, 자연스럽게 OPS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율이 13등인데 OPS가 리그 27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저런 뭐랄까 실속이 없는 타율인지 그런 거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타율과 OPS 후반기 상당히 이런 타격적으로 가장 훌륭한 팀이 바로 시카고 컵스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기본적인 뭐 타율이 훌륭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일단은 C컵 승을 보고 있는데 시카고 컵스 장승이 1.64나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카고 컵스 장승 배당도 높고 마헨도 충분히 갈만하고 뭐 언어버는 오바까지도 스트로먼이 근데 또 호투를 하면 모르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이 경기 시카고 컵스 강승에다가 시카고 컵스 승에다가 시컵 마헨에다가 오바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이제 샌프 대 오클인데 제가 오늘 좀 패스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경기도 패스입니다. 죄송하지만 저 경기도 패스인데 일단은 샌프 대 오클도 더비 아까 뭐 베이 뭐라고 했더라 내가 무슨 베이 아레나 뭐 얘기하면서 베이브리지 시리즈 베이브리지 시리즈라고 이것도 나름대로 좀 지역 더비 매치예요. 그 샌프란시스코랑 오클랜드가 저기 뭐야 미국 북서부 쪽에 있잖아요. 그런 더비 매치인데 일단은 내일 샌프 선발은 그 알렉스 우드가 예상이 되는데 알렉스 우드도 이 새끼가 그 딱 스트리플링이랑 또 비슷하게 샌프란시스코 쪽에서는 그 우드나 스트리플링이 털린다 싶으면 빨리 빼버리거든요. 한 3이닝 만에 빼버리고 4이닝 만에 빼버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일도 갑자기 또 샌프가 그 불펜을 또 조기 투입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단순히 선발만의 지표만 보고 좀 판단하는 게 무리가 있고 이 해리스 같은 경우가 직전 경기 때는 괜찮게 했어요. 호건 해리스가 직전 등판 때는 그 6이닝 1실점인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잠시만요. 무튼 직전 경기 때는 조금 잘했는데 그 전에 4경기 동안 적어드릴게요. 호건 해리스 저번 4경기 동안 18.2이닝에 9.89로 뒤지게 쳐맞았었다. 그랬었는데 그보다 더 전 그렇게 개철맞기 전 4경기 동안 또 이렇게 잘했었다. 그래서 지금 이 호건 해리스도 뭔가 얘가 직전 경기에 잘해가지고 최근에 안 좋던 페이스를 조금은 회복은 했고 그래서 좀 분석이 많이 어려워요. 게다가 양팀 다 빠따도 지금 마탱이가 많이 갔죠. 먼저 샌프란시스코는 후반기 최악의 빠따 팀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타율도 꼴찌 OPS도 꼴찌 뭐 이러고 오클은 타율은 별론데 뭐 OPS는 좀 괜찮은 편 이래가지고 예측이 힘들어요. 예측이. 그래서 이런 지금 샌프 빠따가 워낙에 병신이니까 오클랜드를 가야지 했으면은 갑자기 또 샌프란시스코의 탄탄한 불펜들이 또 기어 올라올 수도 있다. 네, 그래가지고 언더를 보자니 또 오클랜드의 리그 전교 꼴찌 불펜이 나서면은 경기가 또 어떻게 갈지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상접하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나마 뭔가 하나 보라면은 저는 언더일 것 같은데 근데 그마저도 썩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다. 저거만 놓겠습니다. 저거만 놓을게요.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최대한 좀 짧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았네요.